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물과 도시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라디오 그린 성남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도시 속 나무 이야기를 나눌 진행자 이주영입니다. 벌써 5월의 하순이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2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생물 다양성? 그거 아마존 밀림이나 북극 이야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생물 다양성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저 나무들. 매일 출근하는 길에 무심히 지나치는 보도블록 위의 주인공들. 바로 가로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가로수, 공원 나무들, 그저 배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를 정화하고 우리의 감정까지 조절해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방송은요,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주제, 도시나무 안내서입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의 종류, 각각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나면 이어폰을 끼고 걷는 길 혹은 창밖을 보는 그 순간 퇴근길에 만나는 나무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정보도 얻고 이야기도 듣고 조금은 여유도 느낄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나무잎이 한층 더 짙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봄꽃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초록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시기부터가 진짜 도시나무의 계절입니다. 그럼 나무는 언제부터 우리 길가에 서 있게 된 걸까요? 역사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에도 길가에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가로수라는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은 건 조선시대의 정조 임금 때라고 봅니다. 정조께서 아버님인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육원에 가기 위해 길을 닦으면서 백성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게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게 하셨대요. 서양에서는 프랑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 앞길에 밤나무를 심으면서 근대적인 가로수길이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왕의 권위를 뽐내거나 군대가 행군할 때 그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좁은 보도블록 틈바구니에서 자동차 매연 다 마셔가면서 우리에게 산소를 뿜어주는 가로수들. 알고 보면 참 기특하고 눈물겨운 존재들입니다. 도시나무, 왜 중요할까요? 도시에서 나무는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닙니다. 환경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도시 열섬 현상 완화입니다. 도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서 열을 쉽게 흡수하고 오래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잎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증산작용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나무가 많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2도에서 많게는 5도까지 온도가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공기정화 기능입니다.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죠.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잎 표면이 거칠거나 털이 있는 나무일수록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높아요.
세 번째는 소음 감소입니다. 찻소리, 공사소리, 도시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소리들이죠. 그런데 나무가 있는 길과 없는 길, 직접 걸어보면 차이가 꽤 크죠. 나무는 자연적인 방음벽 역할을 하는데요. 도로 옆 가로수는 차량 소음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감성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한 부분, 심리적 안정 효과입니다. 초록을 보면 편안해진다는 말 있죠. 이거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도시나무는 풍경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나무를 심을까?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쁜 나무가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버티는 힘, 즉 환경 적응력입니다. 도시는 토양이 척박하고 공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뿌리 구조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강하게 퍼지면 보도블럭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가능하면 아래로 깊게 뻗는 나무를 선호합니다. 세 번째는 유지 관리 비용인데요. 병이 잘 생기거나 자주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나무는 비용이 많이 들죠. 도시는 예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민 안전입니다. 가지가 쉽게 부러지거나 열매가 떨어져서 위험하다면 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죠. 이런 기준을 종합해서 도시마다 가로수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종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죠. 앞으로 더 더워지고 비도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나무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남시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나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주인공은 가로수의 대명사,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거의 안 변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죠. 이 나무는 대기오염에 정말 강해요. 잎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벌레도 안 꼬이고 곰팡이도 안 생깁니다. 천하무적이죠. 병충해에 강하고 수명도 길고 그래서 산업화 이후 도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나무로 평가되는데요. 성남시 전체 가로수의 약 30% 이상이 은행나무라고 해요. 겨울에 노랗게 물드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죠. 하지만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열매 냄새.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열매가 없는 수나무만 선별해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느티나무입니다. 아마 가장 익숙한 나무일 거예요. 느티나무는 우리 민족에게는 참 정겨운 나무죠. 시골 마을 입구의 커다란 정자나무, 다 느티나무거든요. 특징이 뭐냐면요. 가지가 넓게 펴지면서 우산처럼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싶은 곳을 보면 대부분 느티나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특징은 굉장히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수명이 수백 년, 길게는 천년까지도 살아서 마을의 상징나무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남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만나는 느티나무는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달에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주인공, 벚나무입니다. 봄에 정말 짧은 기간 도시를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꿔놓는 나무인데요.
지금은 꽃이 다 지고 아주 싱그러운 초록잎이 무성하죠. 벚나무는 사실 관리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관상용 성격이 강한데요. 즉, 환경 기능보다는 경관 효과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병충해에도 약하고 수명도 60년 정도로 짧은 편이죠. 하지만 봄에 주는 그 기쁨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벚나무만 심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종을 혼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잎사귀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며 우리 도심 열기를 식혀주고 있죠. 네 번째는 5월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나무입니다. 성남 거리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꽃이 핀 나무들 보셨나요? 바로 이팝나무인데요. 꽃송이가 마치 이밥, 그러니까 하얀 쌀밥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이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게 풍년이 된다고 믿었대요. 꽃이 피는 기간은 짧지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꽃가루가 거의 없어서 비염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한데요. 성남시가 최근에 도로 정비하면서 가장 많이 심고 있는 나무이기도 해요. 5월의 요정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겠죠? 다섯 번째는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담양에만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이 나무는 옆으로 퍼지기보다 하늘로 쭉쭉 뻗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도로변에 심기 아주 좋죠. 곱게 자라면서 도로 양옆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침엽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면 잎이 붉게 변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느껴지는 나무이죠. 성남 판교나 분당 쪽 큰 길가에서 줄지어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차를 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마치 유럽 여행 온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이번에는 단풍나무입니다. 가을이 되면 빨강, 주황, 노랑으로 색이 바뀌면서 도시를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는 나무죠. 특히 햇빛과 기온차에 따라 색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산책로에 많이 심는 나무죠. 마지막으로 양버즘나무인데요. 우리는 흔히 플라타너스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잎사귀 보셨나요? 어른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만드는 그늘이 에어컨 몇 대 분량의 냉방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줄기를 한번 보시면 바로 기억에 남는데요. 줄기가 얼룩덜룩하죠. 군복 무늬 같기도 하고요. 이게 병든 게 아니라 매연을 듬뿍 마신 껍질을 스스로 벗겨내는 거예요. 나 오늘 때 좀 밀었어 하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능력은 가로수 중 단연 1등입니다. 다만 봄철에 성남시 곳곳에 심어진 양버즘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솜털 때문에 알레르기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식재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시의 나무들도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어떤 나무는 계절을 보여주고 어떤 나무는 환경을 버텨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길을 걸으시면서 이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시가 훨씬 흥미롭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 성남시는 그린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오래된 길에는 연륜 있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판교와 분당의 신도시 길에는 계획적으로 심어진 이팝나무와 메타세카이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가로수는 공공의 자산이죠. 간혹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나무를 아프게 하거나 쓰레기를 나무 밑에 버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무가 아프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가로수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숨쉬는 성남의 구성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도시나무 안내서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길, 그 길 위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말없이 도시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이후에 길을 걷다가 나무를 보게 되면 잠깐만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도시를 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 상남이었습니다.